요즘 정말 난리죠. 전 세계가 한국 콘텐츠에 그야말로 푹 빠졌습니다. 드라마, 영화, 음악 할 것 없이요. 도대체 어떻게 한국의 이야기들이 이렇게까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걸까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 비밀 소스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중심에 뭐니 뭐니 해도 오징어 게임이 있었죠. 정말 상상도 못할 성공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시작일 뿐이었다는 거. 그럼 도대체 이 엄청난 성공 뒤에는 뭐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가 던져볼 가장 중요한 질문, 바로 이겁니다. K 콘텐츠, 대체 어떻게 세계를 정복하게 된 걸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주 팽팽하게 맞서죠. 한쪽에서는 이건 당연히 한국 콘텐츠만의 독창성, 그 스토리의 힘 덕분이다라고 말하고요. 반대쪽에선 아니,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이 돈 대주고 전 세계에 뿌려주지 않았으면 어림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진실은 뭘까요? 그래서 이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이런 순서로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K 콘텐츠가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는지 그 현상부터 짚어보고요.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한국 영화 산업의 독특한 시스템을 들여다볼 겁니다. 이어서 김지훈 감독과 영화 브로커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연 K-무비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K 콘텐츠의 정복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대성공을 거뒀을 때 사람들이 그냥 와, 드라마 하나 잘 만들었네 하고 끝내지 않았어요. 이 현상 때문에 다들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걸 만들어낸 한국의 시스템은 대체 뭐지? 하고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황동혁 감독의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오징어 게임 시나리오가 완성된 게 무려 10년 전이래요. 그런데 왜 10년이나 묵혀 있었을까요? 한국 투자자들한테는 이거 너무 잔인하고 너무 비현실적이다 라면서 계속 퇴짜를 맞았던 거죠. 그러다가 넷플릭스가 나타나서 우리가 투자하겠다 과감하게 결정을 내린 덕분에 드디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컨텐츠 자체의 힘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플랫폼의 역할이 얼마나 결정적이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예시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플랫폼이 모든 걸 다 한 걸까요? 그건 또 아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초에 10년 동안이나 묵혀둘 만한 그런 기발한 컨텐츠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그 힘의 원천, 그게 바로 수십 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 올린 한국 영화 산업만의 아주 독특한 제작 시스템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건 1990년대 후반부터예요. 대기업들이 영화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예전처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만들던 시대가 끝나고 훨씬 체계적인 산업으로 확 바뀌었죠. 그 힘이 폭발한 게 바로 2003년입니다. 영화 실미도가 사상 최초로 1,000만 관객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운 거예요. 이때부터 K-무비는 이 성공을 발판 삼아서 아시아 시장을 꽉 잡고 마침내 지금처럼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된 거죠. 한국 영화 시스템의 가장 큰 비밀병기는 바로 하이브리드라는 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두 가지 시스템의 장점만 쑥쑥 뽑아서 합친 거거든요. 한쪽에는 감독한테 당신이 왕이다, 모든 결정권을 팍팍 실어주는 유럽식 작가주의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거대한 자본으로 착착 분업해서 효율적으로 영화를 찍어내는 할리우드 스튜디오 방식이 있죠. 이 둘이 정말 절묘하게 섞여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독특한 구조 덕분에 K-무비가 창의적이면서도 돈도 잘 버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독특한 시스템 안에서 어떤 감독들이 탄생했을까요? 첫 번째 인물로 김지훈 감독을 한번 만나보시죠. 이분은 영화로 심각한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기보다는요, 장르의 문법을 아주 그냥 가지고 놀면서 눈이 휘둥그레지는 화려한 화면으로 영화 보는 재미, 즉 영화적 쾌감을 극대화하는데 아주 탁월한 감독입니다. 김지훈 감독 스타일 아주 확실해요. 사회 비판?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대신 장르가 가진 재미를 끝까지 밀어붙이죠. 정말 화려하고 역동적인 이미지로 관객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병헌, 송강호 같은 말이 필요 없는 배우들이 함께 하면서 김지훈 감독만의 독보적인 스타일이 완성되는 겁니다. 감독님의 이 창의성이 제대로 폭발한 게 바로
김치 웨스턴이라는 말에서 드러나요.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을 만들고 나서 직접 만든 말이래요. 생각해보세요. 서부극, 이거 완전 미국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서부극을 일제강점기, 저 넓은 만주벌판이라는 한국적인 시공간으로 딱 가져와서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버린 거예요. 야, 이거야말로 K무비가 장르를 얼마나 자유자재로 가지고 노는지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감독님의 스타일을 영화 달콤한 인생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주인공 선우가 흔들리는 세 가지 유혹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르시시즘, 화려한 도시, 완벽한 수트,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에 취하는 거죠. 두 번째는 희수라는 여자예요. 근데 이게 실체가 없어요. 그냥 손에 잡히지 않는 이미지 같은 그런 막연한 끌림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폭력입니다. 이 막연한 끌림이 커질수록 정말 이유도 없이 폭력성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김지훈 감독은 그냥 총 쏘고 싸우는 액션 영화가 아니라 이렇게 복잡한 심리를 파고들면서 영화에 엄청난 깊이를 더하는 거죠. 자, 다음 사례는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일본의 세계적인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한국 배우들과 한국 땅에서 찍은 영화 브로커입니다. 이 영화 한 편에 K무비의 높아진 위상,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아주 날카로운 논쟁까지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레에다 감독 정도 되는 거장이 송강호, 강동원, 배두나, 이지은 이 어벤져스급 배우들을 데리고 전부 한국에서 영화를 찍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이제 K무비가 이 정도 급이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송강호 배우가 칸 영화제에서 한국 남사 배우 최초로 남우주연상을 거머쥐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영화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역시 고레에다 감독이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모습 너무 따뜻하다. 이런 호평이 있었고요. 하지만 바로 그 반대편에서는 근데 영화가 다루는 문제들이 너무 민감한데 그걸 너무 쉽게 다루는 거 아니냐는 아주 날선 비판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비판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영화가 너무 민감한 문제들을 너무 쉽게 다룬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이를 지킨다는 이유로 살인까지 정당화되는 것처럼 보이고 낙태라는 심각한 문제를 다루면서도 정작 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여성의 고통이나 목소리는 쑥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엄마의 사랑, 즉 모성애로 돌아가 버리니까 여성을 너무 단순하게 평면적으로만 그린 거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이런 논쟁 자체가 뭘 의미하겠어요? K무비가 이제 그냥 보고 즐기는 걸 넘어서 이렇게 복잡한 사회적 토론까지 이끌어내는 수준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걸 한번 종합해 볼까요? 오징어 게임의 신드롬, 한국 영화 산업의 독특한 시스템, 그리고 김지훈 감독과 브로커의 사례까지. 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K무비를 구성하는 몇 가지 핵심적인 DNA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K무비를 세계 정상에 올려놓은 그 비밀 소스, 그 DNA는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로 세계인을 사로잡는 글로컬리즘. 둘째, 김치 웨스턴처럼 익숙한 장르를 완전히 새롭게 비트는 장르의 재창조. 셋째, 감독의 창의력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감독 중심의 비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로커 사례에서 봤듯이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논쟁하는 비판적 담론의 힘입니다. 네. K무비는 이렇게 가장 한국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 또 예술과 산업의 그 아슬아슬한 경계를 넘나들면서 전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K무비가 넷플릭스 같은 더 거대한 글로벌 시스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될 텐데요. 과연 지금 우리가 이토록 열광하는 K무비만의 이 독특한 매력과 정체성, 과연 계속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